피부과 다니면 잘생겨질 수 있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더 예뻐지고 잘생겨질 수...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입니다. 오늘은 환자분께서 좀 흥미로운 질문을 주셔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부과에 다니면 예뻐질 수 있나요? 잘생겨질 수 있냐고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니요 라고 답했어서 환자분께서 많이 실망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과에서 예뻐지고 잘생겨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한계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라고 답했던 그분은 이미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시술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 이상 더 잘생겨지기는 어렵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피부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수술적으로 성형외과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변화가 피부과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접근해야 내가 가진 예산과 시간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잘생겨진다, 예뻐진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죠? 예뻐진다, 잘생겨진다 라고 하면 얼굴의 어떤 모양이나 구조, 윤곽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그냥 피부가 좋아진다 라고 한다면 피부 상태가 건강해지고 매끈해지고 깨끗하고 탄력 있어 보여야겠죠? 이 두 가지가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그럼 젊어졌다, 인상이 좋아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얼굴의 모양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져서 복합적인 요소가 한 번에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보다 젊어지고 인상도 좋아지고 환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많이 얘기하는 늦온남, 늦온녀 들어보셨나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부과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서 좀 더 젊고 건강한 피부와 호감 가는 좋은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위별로 잘생겨지고 예뻐질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부위는 피부과 시술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잘생겨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위는 이마입니다. 이마는 꺼져 있거나 굴곡이 있으면 인상이 좀 과도하게 강하거나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마는 피부과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우선은 보톡스를 통해서 주름을 완화하고 이마 피부를 팽팽하게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마가 꺼져 있거나 굴곡이 있다면 필러 시술을 통해서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마의 기준도 좀 다릅니다. 남성의 경우 매끈하고 평평한 이마가 깔끔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준다면 여성은 다소 살짝 볼록한 이마가 어려 보이고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위가 바로 헤어라인입니다.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가거나 M자 형태의 탈모가 있으면 이마가 넓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되죠. 여성분들은 둥근 형태의 헤어라인을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탈모 치료를 하거나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한다면 젊고 예쁜 헤어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눈입니다. 눈은 인상을 결정짓는 핵심 부위인데요. 쌍꺼풀 수술이나 지방 재배치처럼 눈 주변의 모양 자체를 바꾸는 것은 성형외과에서 수술로 해결을 해야겠지만 피부과에서도 충분히 달라진 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는 아이울세라 또는 아이서마지 같은 리프팅 시술이 도움이 되고요. 눈꺼풀이 꺼져 있다면 필러 시술을 통해서 볼륨을 채워줘서 퀭한 눈꺼풀을 매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눈가에 생기는 잔주름은 보톡스나 스킨 부스터, 아이서마지와 같은 고주파 시술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모양을 수술로 바꾸지는 않더라도 피부과 시술로서 젊어 보이고 또렷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광대와 볼입니다. 우리 중안면에 해당하죠. 많은 분들이 이 부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특히 광대뼈가 돌출해서 튀어나오는 경우, 이건 솔직히 피부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뼈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형외과 수술을 통해 뼈의 문제를 해결해야 골격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거나 각져 보이는 분들은 피부과 시술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변화를 얻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얼굴이 넓어 보이는 원인이 뼈가 아니라 근육이나 지방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는 근육, 저작근의 상부가 발달하면 광대 부위나 옆볼 부위가 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톡스를 이용해서 옆 광대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대나 볼 부위에 살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분해 주사,
같은 시술을 이용해서 라인을 정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볼에 살이 없고 꺼져 있다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요. 필러 또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주베륙이나 스컬처라 같은 볼륨 시술을 통해서 볼륨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가벼운 정도의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필로웨이브와 같은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대나 볼은 뼈의 골격 자체가 문제라면 성형외과 수술이 답이고요. 지방이 많거나 오히려 볼륨이 없는 경우라면 피부과 시술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입술입니다. 입술은 볼륨감 있고 촉촉하고 생기 있는 입술이 예쁜 입술의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필러를 통해서 도톰하고 입체감 있는 입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스킨 부스터로 촉촉하게 윤기를 더해서 건강하고 생기 있는 입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입술은 피부과 시술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변화를 줄 수가 있는 부위입니다. 입술 필러 시술을 얘기하면 너무 과도한 사진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겁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하지 않게 볼륨감과 촉촉함만 살려줘도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다섯 번째, 턱과 턱 라인입니다. 턱 부위는요, 얼굴 전체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부위입니다. 먼저 뼈 구조상의 문제라면 당연히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주걱턱이나 무턱 같은 어떤 골격의 문제인 경우에는 피부과 시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뼈에 대한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과 시술로 턱 주변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잘생겨지고 더욱 예뻐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무턱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러로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옆턱 근육이 발달돼 있어서 얼굴이 각져 보이거나 넓어 보이는 경우에는 보톡스로 그 근육을 줄여줘서 매끈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턱 라인이 처져 있을 때는 리프팅 시술이 도움이 되고요. 턱 주변에 살이 많아서 두툼하거나 둔해 보이고 이중턱이 있는 경우에는 울세라, 온다와 같은 리프팅 시술로 할 수 있고요. 브이올렛 같은 지방 파괴 주사나 윤곽 주사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턱 라인은 동안 라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예쁜 턱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얼굴이 예뻐지고 잘생겨질 수 있는지 부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피부과 시술로 잘생겨지고 예뻐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마법처럼 잘생겨지거나 예뻐지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좀 더 젊고 건강한 피부, 좋은 인상을 통해서 일상에서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피부과 시술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